좋아요, 구독. 네,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을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하게 채워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또 찾아주셨습니다. 네네. 오늘도 좀 재미나게 좀 예. 관련 이슈 풀어주시리라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통통 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에 이제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정식인 양회가 그렇죠. 좀 펼쳐질 예정인데 먼저 이에 앞서서 발표된 중국의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 리오프닝 효과를 조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통통 경제를 통해서는 나무와 숲을 다 보자, 숲과 나무를 보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이 류양회의, 이 양회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바로 숲이겠죠. 그러니까 숲이 어떻게 가느냐? 중국이란 숲이 무조건 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시켜야만 한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과 그리고 성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중국의 이 중국 정치 협상 회의가 열립니다. 정치 협상 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국무회의 같은 거예요. 행정부예요. 중국 정치 협상 회의. 그러니까 이제 매년 3월에 중국 정치 협상 회의, 그다음에 또 3월 5일은 바로 우리의 국회와 같은 전국 런민 그렇죠. 대회 런민 따피오 이 회의. 그러니까 이제 따피아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전국 대표 회의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양회 양 두 개가 열린다고 해서 양회가 되는데 3월 중순까지 열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은 행정부의 국무회의, 네.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국회와 같은 전국 인민 대표 회의가 두 개 열린다. 그래서 류양회의 이게 이제 양회가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다 결정을 한다. 근데 이 올해 2024년 3년의 양회가 왜 중요하냐? 네. 중국의 역대 주석들은 임기가 몇 년? 10년. 10년. 10년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은 10년 전환의 국가다. 그래서 10년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한 3, 4년 전에 사실은 바뀔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네. 마오쩌둥 이후에 중국의 이 정치의 집권에 또다시 전설적인 인물이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중국의 분석가 의견들을 종합하자면 그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진핑, 시중션 또 공산혁명의 주축이 됐던 인물이죠. 그 인물의 아들이에요. 근데 고향이 어디냐?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가지고 있는 네네. 시안입니다. 시안이면 또 뭡니까 여러분들? 네. 진시황제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시안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네네. 시진핑 주석이 자기는 연장됐어. 일단 15년이에요. 그렇게 네. 되면 총 이제 15년까지 가는데 20년까지 갈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부인이 누굽니까? 중국의 유명 가수인 펑리 위안이죠. 펑리 위안. 근데 지금 중국은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주석이 있고 경제를 담당하는 리커창이 있죠. 리커창이 이제 내일 모레 다 등장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네. 그럼 리커창이 등장하면서 이제 중국 경제에 그동안에 걸어왔던 10년간의 길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리커창 잘려요 이번에. 그리고 네. 확 바뀌면 안 되잖아요. 네. 이름이 비슷한 중간에 리커창이니까 꺼만 빼. 네. 리창이 등용됩니다. 오호.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네. 리창이 누구냐? 시진핑 주석이 당서기를 했을 때 지방의 저장성이죠. 당서기를 냈을 때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성전 이번 류양회의 네. 양해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시진핑 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경제 가외 교사인 허리펑이 이번에 또 인민은행 부총리가 되면서 인민은행의 이제 서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또 시진핑 주석의 왼팔 오른팔 중에서 이제 왼팔이 오른팔이 허리핑. 그 다음에 왼팔이 누구죠? 당시상. 이 사람도 부총리가 되죠. 네. 완전히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네. 자 이렇게 바꿨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반발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있죠. 이 반발을 잠재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네. 하나는 경제를 무조건 성장시켜야 돼. 그렇죠. 왜? 경제가 좋아져야 돼. 네. 그래야 중국 인민들이 나쁠 거 없네. 그래서 내일 모레 나올 내용은 중국이여 일어나라. 네. 이른바 중국의 경제 굴기를 이야기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첨단을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를 지금 5%를 성장시키느냐 6% 성장시키는데 맞아요. 자 우리가 예상이 힘들 때는 중간을 가면 되죠. 네. 그래서 5.5를 5.5. 성장률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 뭐 중국이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코로나 국면 이후에는 더 떨어졌죠. 그런데 이걸 5.5 이상 끌어올리게 되면 다시 미국과 경쟁하는 구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반기나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나 전망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반기나 내년에는 무조건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 아. 왜냐? 지금 미중 간의 경쟁도 있는데 네. 내년에는 또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중간 선거. 대통령 재선이 있죠. 재선. 그러니까 네. 바이든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져요. 그렇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율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 중국은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무조건 성장돼야 된다. 네. 무조건 성장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계속 양치기 소년 같다라면서 이제 나는 포기한다, 나는 안 볼란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근데 중국 경제를 들어올리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 쪽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대규모 부동산 좀 정책이나 뭐 내수 부양 정책을 좀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렇죠. 관련해서 이 철강과 화학주가 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관련해서 또 국내 업종에는 또 관련된 뭐 업종이나 타픽 종목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국이 일어서야 된다. 하반기, 상반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2분기부터 기지개를 펴야 되는 게 뭐냐면은 2분기니까 이제 4월달, 5월달, 6월이겠죠, 그죠?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참 안 좋아서 심지어는 부동산 쪽에 1, 2위를 다투는 중국의 그룹이 휘청휘청거렸단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네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그룹들이 중국 공산당도 상당히 긴밀하게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 또다시 부동산 경기 부음을 일으켜야 내수가 활성화돼. 여러분들 부동산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건설이지만 부동산이 되면은 주변에 이 연관된 프로젝트들, 이 산업까지 동시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철강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건을 찍어내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돼. 공장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화학이죠. 맞아요. 그런데 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막 이렇게 철강을 필요로 하고 석유화학 쪽을 또 중흥을 시켜야 되는데 중국 내의 기업만으로 그게 감당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철강 값은 올라가고 석유화학 제품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폴리에틸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이제는 상당히 건설 현상에도 이 합성 강화된 플라스틱 원자재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된 기업들 뭐 포스코도 있고 또 현대제철도 있고 여러분들 휴스틸, 동국제강 네. 다 보셔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관이나 파이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외에도 지금 관련된 스틸이 붙는 기업들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중국 쪽에 길이 열리면 네. 중국의 경우에는 딱히 미국처럼 아주 엄격한 커터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 산자부에서 2015년에서 17년 기록 가지고 자꾸 이 커터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보다는 덜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돌파구가 마련되겠죠. 또 중국
조선 쪽도 부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조선이 뭐예요? 다 후판, 두터운 판, 맞아요. 두터운 네. 판이잖아요. 요걸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서 거제도나 우리가 울산으로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물량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와이나 돈 더 줄게 사 보내줘 네. 이러면은 우리가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틸이라고 이름 붙는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거. 화학도 마찬가지로 네. 중동을 생각하면 우리가 중자 들어가는 거 두 가지예요. 중동 아니면 중국이에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중동 쪽으로 상당히 이 연계가 돼 있는데 네. 중국 쪽으로는 여러분들 아직 그래도 뭐 한화라든지 또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화학 그룹들이 SK가 있죠. 네. 이쪽이 좀 많이 교두보가 형성돼 있어요. 그 기업들이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시고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탑픽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업종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살펴주셨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소장님의 최선호 업종이 뭔지 궁금하실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탑픽 종목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뭐 찰강화학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개별 종목은 또 우리 서울경제 TV, 네. 센 TV에서 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을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항상 제가 중국을 말씀드릴 때는 항려면화, 항리미엔화, 예, 항려면화가 항공이고 여행이고 네. 그다음에 면세점이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다. 다 이런 리오프닝 말씀. 관련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쪽에 기대를 걸 만하다. 왜? 좀 중구장대한 것은 일단 여러 가지가 뭐 제반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국도 이른바 한자녀 정책이 나오면서는 네네. 상당히 입시에 대한 부분이 중점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 OTT를 통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가 뭡니까? 바로 이 드라마죠. 그렇죠. K 컨텐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감이 없어요. 최근에도 중국 정부도 한한령을 사드 배치 때문에 올려놨던 한한령을 내려놓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든 우리가 또 앞으로 뭐 하이브가 됐든 뉴진스가 있죠. 우리에게는 네. 또 JYP가 있죠. 네. 또 뭐 YG가 있죠. 그렇죠. 불핑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컨텐츠들은 중국에서 봤을 때 그 외에 뭐 드라마니까 CJ ENM도 있고 또 카카오도 있고 이런 엔터 분야를 여러분들이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학년 면화 중에서 화장품은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이 얼마 전에 네. 또 이 문이 열렸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는 단체로 올 수 있게 됐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한국에 대한 매력 이거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오면 또 최근에 OEM 제작으로 해서 일단은 들어가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고정 비용을 많이 낮춘 기업들이 좀 덩치가 큰 기업보다는 그러니까 LG 생건이나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는데 부담이 저도 부담이 커요. 덩치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령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또 이 시장을 좀 다변화하면서 오하이오 법인도 있고 네.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여러 군데를 좀 뚫어놓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주 쪽이죠. 소비주. 소비와 관련되는 이런 관련 경기 민감주 경기 이런 민감주. 부분들은 리오프닝이 되면서 얼마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고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한 1, 2분 남았나요? 조금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그렇습니까? 될것 네.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결국에는 올해와 내년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이 대륙 굴기의 자존심은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시켜야 되면서도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계속 또 미국하고는 충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조만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방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군사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쪽에 계속 또 엮어 나갈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IRA법도 그렇고 중국에도 내일 모레 이제 3월 중순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이 정책들은 뭐냐면 이제 중국 퍼스트, 미국 퍼스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도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을 우선시해라. 미국은 벌써 IRA법 자체가 우리가 미국 현재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둘 다 충돌하니까 우리가 미중 충돌로
이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수혜주가 안 되겠네. 무슨 말씀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싸울 때 네. 새우 등이 터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우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한국 우리가 시안하고 우시에 공장이 있는데 삼성, SK 하이닉스 우리가 좀 기회를 더 줄게. 우리 혜택 줄게. 미국도 우리가 혜택 줄게. 이럴 때는 양쪽의 이득을 다 노리는 방법도 있어요. 오. 그렇죠. 우리가 차를 생산하더라도 조지아주에 이 전기차, 기아차, 현대차 공장이 세워지니까 미국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정의선 회장을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입니다. 5월에 들어왔을 때 엄지척했단 말이에요. 이야. 엄지척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충돌로 피해를 입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양쪽 다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반도체나 중국은 이 메모리나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소부장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미국은 비메모리 쪽으로 1차 밴드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는 주로 이제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쪽이니까 네네. 삼성전자의 1차 밴드 쪽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텐데 이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이 이제 부품사까지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서현 이하나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린 DIC나 네. 또는 SL이나 이런 부품으로 이 1차 밴드에 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